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1990년대 일본을 기억하시는 분은 일본이 상당한 선진국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때는 미국에 이은 세계 경제대국 2위를 자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세대들에게 일본은 과연 선진국일까요? 한때는 워크맨이나 CD 플레이어 같이 일본산 전자제품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카메라 빼고는 딱히 전자제품 중에 일본산을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지는 않죠. 물가 저렴해서 놀러 가기는 좋은데요. 일본이 막상 무언가 물건을 사오려면 면세점에서 파는 바나나빵, 병아리 과자, 루이스 초콜릿 이런 거 외에는 살만한 것도 그렇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도쿄대 교수, 스탠퍼드대 개건 교수를 지냈던 노구치 유키오 교수가 진단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한 날입니다. 경제학자, 특히 교수의 책답게 여러 가지 통계 자료와 어려운 용어들이 많지만요. 그래도 대중서인 만큼 핵심만은 확실하게 짚어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혁신의 부족과 정치의 문제입니다. 아베노믹스가 경제를 완전히 망쳤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책에서는요,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빅맥 지수는 세계 각국에서 맥도날드의 빅맥을 얼마에 파는가를 비교하는 지표인데 이 상대적 수치가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가 되거든요. 그에 따르면 일본의 빅맥 지수는요, 미국에 비해서 60% 정도밖에 안 돼요. 일본은 빅맥이 3.55달러인 반면에 한국은 4달러 정도로 한국에 비해서도 약합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88%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면 물가가 좀 한국보다 저렴하다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한때 세계 경제대국 2위인 일본이 어쩌다가 저렴하게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요? 이곳은 일본 교토의 도시샤 대학입니다. 발음 어렵네요. 도시샤 대학이에요. 이 도시샤 대학의 저게 바로 윤동주 시비입니다. 여기 윤동주 시인이 다녔었거든요. 원래는 도쿄에 있는 학교에 있다가 학교를 바꿔서 교토로 와가지고 다니다가 잡혀가기 전까지 이 대학의 학생이었죠. 그리고 저 옆으로 보면 또 정지용 시비도 있어요. 그 정지용 시인도 이 학교 학생이었다고 하죠. 바로 여기 정지용 시인과 윤동주 시인의 시비가 있는 곳에서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어쩌다가 일본이 이렇게 저렴하게 놀러 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아베노믹스로 엔화를 막 찍어내서 일본이 엔화 약세를 유도했기 때문이에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기업은 이득을 얻습니다. 예전에는 10달러를 줘야 살 물건이 7달러면 살 수 있게 됐다라고 한다면 외국에서는 일본 물건을 생각보다 싼데?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팔리게 되거든요.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엔화 약세가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출기업의 가치가 오르면 주가도 오르는 거니까 엔화 약세가 좋은 거거든요. 이런 기업과 대중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표를 얻느라고요, 아베노믹스로 엔화를 마구 찍어내가지고 뿌린 거죠. 엔화가 시중에 많아지면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문제는 노동자의 임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만 엔으로 미국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드는 거예요. 100만 원을 받아도 70만 원 받는 꼴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임금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락한 꼴이 되어버리죠. 이게 명목 임금은 그대로인데 실질 임금이 하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의 세계적인 구매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일본 안에서만 있으면 자신의 월급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을 순 없죠. 100엔짜리 물건은 여전히 내수에서는 100엔이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깨집니다. 기업들은 수출은 잘 되지만 원자재는 비싸게 수입을 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부담을 소비자 물가에 전가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물건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해외에서도 내수에서도 줄어드는 결과가 되는 거죠. 다시 더 쉽게 말하면 다들 조금 더 가난해진다라는 말이죠. 정치인들은요, 이런 상황을 수치 장난질로 속입니다. 1인당 GDP를 봐야 하는데 국민들에게 주로 총액으로 GDP를 보여줘요. 최근 20년에서 30년 정도 사이에 일본 여성들의 경제적 진출이 늘었는데요. 사실 비정규직으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아무래도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급여가 약하잖아요. 그러니 1인당 수입은 오히려 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총액으로 보자면 돈을 안 벌던 사람도 벌기 시작하니까 마치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정치인들이 강조하면서 마치 경제가 괜찮은 것처럼 엔저 기조를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도요, 생산성이 올라가면 이런 현상도 극복이 가능하거든요. 조금 더 많이 생산해서 조금 더 많이 벌면 이른바 또이또이가 되는 것이니까요. 진짜 문제는 일본의 기술 혁신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IT 쪽에서 혁신이 부족한데요. 엔화 약세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이 어느 정도 나다 보니까 기업들이요, R&D에 투자하거나 뼈를 깎는 그런 혁신을 하지 않고요, 그냥 팔던 거나 잘 팔자라는 생각에 안주해버린 거거든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대학 역시 기술이나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일본의 디지털화는 매우 약하죠. 아직도 관공서에서는 팩스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 오면서도 이거 신용카드 안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게 하거든요. 한국은 IMF를 거치면서 벼랑 끝에 서보고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일본을 앞질러가게 되었다라고 요구치 유키오 교수는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 개발에 힘썼고요, 생산성을 높였기 때문에 일본보다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진단을 하거든요. 게다가 일본은요, 인구 고령화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정신 차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난다고 경고를 하면서 책을 냈습니다. 대놓고 얘기하는 문화가 아닌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따끔한 충고를 건네는 책인데요. 이 책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죠. 일본 망해가네 하면서 좋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가라는 점을 돌아보게 만들거든요. 생산성을 비교하면서 애플, 삼성, 토요타, 임직원 부가가치를 비교하는데요. 애플은 임원 1인당 99.2만 달러, 거의 100만 달러에 가깝고요. 삼성은 25.1만 달러, 토요타는 12.3만 달러입니다. 토요타와 애플의 비교를 통해 생산성 차이를 보여준 것인데, 삼성과 토요타도 2배 정도는 차이가 나요. 하지만 삼성과 애플의 차이도 4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도 일본에 비해서 조금 나은 것이지 전 세계적인 경쟁력으로는 그렇게 앞서간다라는 것만도 아니라는 거죠. 네, 여러분, 갑자기 스누피가 등장해서 놀라셨겠는데요.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마지막 커트를 기차에서 찍었거든요. 날라갔어요. 다 날라가서 네, 지금 급하게 다시 마지막 커트를 찍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스타벅스에서 이 스누피를 발견했는데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 지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우리 스누피를 보고 계십니다. 너무 귀엽죠, 진짜. 이야, 네. 자, 인사 좀 하고요. 네. 계속 이제 이어서 심각한 이야기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의 생산성 괜찮을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학의 경쟁력과 혁신에 대한 의지는 또 어떨까 하는 거죠. 정치인들이요, 표를 얻기 위해 장기적인 이익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이 어두운 정책을 시행하려고 있는 거는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앞서가게 된 이유를 이 책에서 진단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들이 과연 지금도 그대로 작동하는가 우리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건 마치요, 달리기 대회에 나가서 한 5등 정도 했는데요, 10등 하는 친구를 보고 만족해서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1등 하는 사람을 보면서 더더욱 연습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자는 것이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이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스누피와 같이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네,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한국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근데 이건 진짜 추가로 덧붙이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찌직찌직 소리 계속 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저쪽 잠깐 보시면 탑승객들이 다 들어가고 그 명단을 지금 인쇄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 전산으로 처리가 될 일이거든요. 근데 저거를 굳이 인쇄를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죠. 저게 일본만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는 일본의 좀 아날로그가 아직도 살아있는 게 저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마지막 보여드리려고요, 추가로 잠깐 영상을 틀었습니다.